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학교 성균관대에 졸업할 때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대학원에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청와대에 초대를 받은 거죠. 이제 그 수석 졸업을 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자들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갈까 가지 말까 고민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1990년에 3당 야합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3당 야합.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해가지고 이게 야합을 한 정당, 바로 민주자유당이죠. 민자당이라고 불렸던, 이거는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야합한 그런 결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판하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당시 노태우 정권 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었고요. 그거를 바로 이런 그 협잡과 야합으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합이 그 지역 분열 정책하고 연관이 되고, 이후에 결국은 그 분열 정치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갈 필요 있나 생각을 했다가, 그래 뭐 가서 어떤가 한번 보자, 청와대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거는 이제 기념 촬영한 장면이고요.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해서 뭐 인사하고 하는데,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학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해 본 결과로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거는 왜냐면은 돈과 자금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토지라는 것은 매우 유한하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지나친 사유화가 가져오는 병폐가 많기 때문에 토지만큼은 공개념이 확실히 정책돼야 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는 뭐 발언을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사실 실려 있죠. 쭉 해서 그 다음에인가 성균타임즈에서 초대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이제 그 청와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결과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사회적 분위기나 요청, 요구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결국 실시하게 됩니다. 뭐 불완전하긴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히 연계시키지 않고 금융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였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하여튼 미친 영향이 큽니다. 뭐 토지 공개념은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이 하나회 군사반란의 아주 핵심인 하나회 조직을 정리한 것, 청산한 것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IMF 국제통화금융이죠. 예. 국제통화금융 이 문제에서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후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도 아주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라서 이제 그거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993년이죠. 그때 이제 성대 전체 수석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들이 주로 1993년부터 94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95년, 6년, 7년 1997년에 석사학위를 제가 봤습니다. 오늘처럼 석사학위 받던 날 비가 내렸는데요. 여기 가족 사진에 보면 이 비가 좀 내린 모습이 있습니다. 97년에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진학을 하죠. 박사 과정이죠. 해서 본격적인 연구자, 학자의 길을 들어서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했죠. 그래서 이론적 탐구를 하고 그러는데 연구자 또는 학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글, 저술, 논문 뭐 이런 걸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죠. 객관적으로. 그런 점에서 지금 1993년부터의 일을 여기 보면은 있죠.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지도교수가 양재혁 선생님이고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철학전공 김원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공이 철학전공으로 되는 이유가 성대 동양철학과 대학원에는 석박사 과정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전공이 철학 전공이 있고 종교 철학 전공, 예술 철학 전공, 한국 철학 전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철학 전공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로 학교에 제출된 논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찬이 문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죠. 아무래도 학위 과정을 밟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후에 제가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있으면서 또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죠. 이거를 왜 연구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세상을 더불어 잘 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그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문화의 전통과 현대 중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송대 신유학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시대 때 지배이념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성리학의 주자학의 자연개념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전통을 알아야 그 다음에 현대적인 대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연구에 집중을 합니다. 그 자연과학 중에서 실험을 주로 하는 것은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와주면 논문이 금방 나오죠. 근데 철학 논문은 시간이 사실 제대로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원생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라는 걸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구체적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 중에 굉장히 아무래도 큰 비중이 있는 것이 학회죠. 그게 바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라는 학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부 때 스스로 만든 철학사상연구회하고는 다른 사단법인이고요. 이것이 1989년 만들어질 당시는 그때 당시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결성한 소장학자들 그 처음이 대학로에선가 발표 토론했는데 창립을 했죠. 예, 그때부터 학부생인데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석사 과정생으로 있으면서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더 긴밀하게 활동하고 분과 활동도 하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기획조사분가 그런 거 활동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그 한국사회문제연구분과를 스스로 만들어서 쭉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홈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내는 시대와 철학이 있는데 원래 그 한철연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변혁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철학이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시대와 철학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이제 전문 논문만 주로 실리다가 그건 안 된다. 사회적인 문제의식도 담아야 된다 해서 일부 담다가 지금은 이 시대와 철학이라는 그런 인터넷상에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료 선후배들 학자들하고 같이 동서양 철학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나온 시대와 철학이라는 책자고요. 쭉 있는데 일부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해서 시대와 철학 해서 쭉 있고, 예, 여기 김원열도 그 논문 발표를 하고 이랬었죠. 무엇보다도 그 철학을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법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편협한 전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철학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학문연구, 철학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철학사상 연구회를 통해서 논술 교수도 했었죠. 뭐 첨삭지도 하고 또 원고도 쓰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생활에 보탬이 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한국철학사상 연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부 때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원생 때 그 한국철학사상 연구회에서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런 동료들을 만나서 선후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저한테 철학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촛불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현실적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거리와 집회에서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교수들, 학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반갑죠. 예. 예, 이렇게 대학원생 당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청년 연구자로서 석사과정 의 연구의 과정과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이 대학을 졸업한 1993년에 시작이 돼서요. 1996년까지 하고 학위를 1997년 받고, 그리고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성대 동양철학과는요, 당시에 정원이나 이런 게 적은 데 반해서 지원자는 많아가지고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석사 논문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석사 논문이죠.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라는 거고, 바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송대 신유학, 성리학이나 또 주자학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전통 철학을 연구하면서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학자들이 흔히 이 송대 신유학과 생태주의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또 국내 학자들이 그걸 받아서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크게는 석사 때는 자연 개념을 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박사 때 이제 인간 개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 하에 학부 때부터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중국 철학의 인간 개념 연구라고 하는 인식 방법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게 박사 논문이죠. 예, 해서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었고, 학부 때부터 그런 연구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했죠. 제가 생각할 때 연구자로서 학계의 일반적인 철학은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철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학술적 정리에 머무르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의 소통도 어렵고, 또 제대로 그게 철학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 철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전통 철학 자체를 물론 규명하는 게 필요하죠. 또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주의집이라든가 또는 주자어류, 그러니까 주자가 이렇게 뭐 말하고 한 거를 기록해서 모은 겁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게 바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에 관한 바로 사서 집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에 보면 성리학, 주자학, 송대 신유학에 대한 이해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기본 연구 서로 이제 1차 자료죠. 예,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생태주의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사실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것도 그렇고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는 건데요. 이제 학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동서양 전공자들이 모여서 분과 모임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사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학위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나 또는 그 교수들의 활동 이런 것 속에서 함께 연구 활동도 또 하고 특히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바로 그 분과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분과 활동을 통해 이제 그 새로운 철학의 어떤 흐름,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거죠. 예. 네, 오늘은 연구 과정과 사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예,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목고지에서 그 무슨 토론하고 삥 둘러앉아서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철학사상연구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로 서울고 한모태죠. 예, 한모태 그 모임. 후배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그러면은 장학금 받는 후배들 그 모여서 무슨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 시기에 옆에 있는 절친한 그 형이죠. 그 익수형도 옆에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 가평에 양재혁 선생님이 현대 동양문화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는 사진인데 저기 그러니까 석사 과정 때 어떤 거냐면은 왜냐면 석사 과정에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게 문민정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군사 독재와의 긴장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었는데요. 문민정부가 되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과제는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그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게 예컨대 대학교 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후반 되면요 학생운동 자체가 쇠퇴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흐름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에는 사회 변혁의 꿈 그리고 또 혁명의 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실과 함께 또 사회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학생운동이 전체 운동에서의 비중이 낮아진 걸로 봐야죠. 그래서 실제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도 계속 갖고 학부 때 세웠던 철학사상연구회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90년대 중후반 가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마침내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박사 과정에 대한 고민을 꽤 했었는데 끝까지 공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은 석사 때 사진이죠. 예, 석사 때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명륜당 해서 여기 이제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 석사 과정도 매우 어려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조카 동혁이도 학사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컸죠. 여기 있네요. 예, 동혁이가 이렇게 벌써 어린이가 됐습니다. 한 4년 됐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형, 어머니, 그 다음에 조카, 또 내 동생 영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하고 이때 당시에 형은 이제 화가로서 작품 활동하고 또 이 사진은 이제 박사 때 영국에 갔던 사진이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해서 마침내 그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석사 때는 또 앨범이 있더라고요. 1997년에 바로 여기 보면 동양철학과 선생님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있죠. 예, 김원열 그리고 이렇게 그 학위를 받은 그 석사 학위. 여러분 이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히 일반 대학원 철학은 그 심사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대학원의 무슨 학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죠. 엄밀하고. 예, 그래서 그 시간도 꽤 걸리고, 물론 박사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해서 마침내, 이제 학위를 받으면서, 석사가 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석사학위 받는 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